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라이노 툴을 이용해서 그 퐁퐁 세제 용기를 모델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본적인 형태는 단순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그 복잡한 면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그 모서리가 있지만 끝으로 가면서 그 모서리가 그 면으로 흡수되면서 그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라인과 그 정면 라인이 그 까다롭긴 하지만 그 풀 커브 명령을 사용하면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 모델링은 그 사진을 바탕으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실측보다는 시각화의 목적을 두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명령을 사용해서 그 모델링을 완성하는지 그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퐁퐁 세제 용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실제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오차는 그 감안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제가 정면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실제 보면은 완벽한 정면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면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세제 용기의 높이는 대략 255 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뉴를 해주고요. 자, 단위는 밀리미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 폴리라인을 클릭을 하고요. 자, 스타트 오브 폴리라인이 나오면 자, 0을 주고 자, 높이는 25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5 엔터.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자, 그럼 현재의 이 라인의 길이는 2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불러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도면을 배치하는 같은 경우는 픽처 프레임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콤맨드에다가 PIC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픽처라고 바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요. 제공된 그 사이드 그 퐁퐁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 오스냅에서 엔드 포인트 스냅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트랙도 같이 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하 플래너와 그 다음에 건볼 이런 것도 다 켜주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엔드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마우스로 여기까지 이제 다가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탁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도면이 이제 불러들여졌는데 자, 이거를 가운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은 요거를 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브를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 미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중간 스냅이죠. 그래서 미드를 잡고 요 엔드 스냅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센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요 도면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정면 쪽에 이제 도면을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콤맨드에다가 PIC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프론트 이미지를 열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엔드 스냅과 엔드 스냅으로 선택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진이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미드 스냅을 이용해서 자 옮겨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와 똑같이 그 무브를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를 잡아주면 되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 미드가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포토샵에서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정색 라인이 이 사진의 그 센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곳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가상으로 하나를 그려 주십시오. 네, 이렇게 그려주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를 다 잡아 주신 다음에 그 무브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면은 인터섹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섹션으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엔드 스냅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네, 정확하게 사진이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요게 사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도면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요 안쪽에서 모델링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와이어로 잠깐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좌측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 센터 라인에서 그 세제 용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정면에 있는 이 도면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이 도면도 좌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간섭이 없게끔, 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지금 센터 라인이 같이 잡히게 됐는데요. 자, 요거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처음에 그랬던 이 커브는 제외를 하고요. 요 도면만 잡아서 좌측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뒤로 보내는 정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죠? 세제 용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락을 걸기보다는 그 레이어로 옮겨주고 이거를 락을 거는 게 더 관리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 도면 두 개를 잡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자, 레이어죠, 레이어. 그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오른쪽, 다시 한번, 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러면 이 도면이 현재 레이어 1번으로 넘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 전구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해보면은, 도면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자물쇠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네, 이렇게 락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레이어는 디폴트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서클을 그려주고 이제 투레일의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심이 될 그 서클이 하나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서클 툴바를 자, 꺼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그 vertical to splay라는 그 명령이 있는데, 요거는 세로 형태의 수직 형태의 원을 그릴 수 있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자, 미드 스냅을 죄송합니다. 니어 스냅을 켜주시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네, 여기 네, 다시 할게요. 네, 센터 레디우스입니다.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가 지금 사진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수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투시가 먹어서 이 정도의 원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약간 이렇게 투시가 있는데 여기가 센터 라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요. 자,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고 하면은 더 정확하게 더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인터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인터섹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 중간에서 출발하는 자, 요 인트를 잡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은 원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요 라인은 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볼이 있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요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좌우 대칭이 아닌데 제가 포토샵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가면서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제가 의자에다가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곽선을 이제 딸 건데요. 우측으로 할 건지 좌측으로 할 건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쿼드 스냅을 킵니다. 예, 쿼드 스냅은 4분점이라고 그러죠, 한글에서는. 예, 그래서 쿼드를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지금 스마트 트랙이 켜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가 이렇게 작동이 되어 있는데, 탄젠트는 이 포인트와 포인트가 이렇게 나란히 접점 형태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서 찍고 출발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이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서 외곽 커브를 그려주는데, 배경색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이 레이어의 디폴트 레이어를 이렇게 빨강색으로 바꿔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커브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 번에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에 클릭하는 게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클릭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요런 데는 Shift 키를 눌러서 Shift 키를 누르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F10 라이노 6.0, 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브를 잡으면 자동으로 그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그 작업에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늘 영상 찍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그 좌측에 보면 그 마우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우스에서 여기 turn on control point when selection curve, 라이트 뭐 annotat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꺼주시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고 F10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커브를 잡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 매번 이걸 선택할 때마다 포인트가 보이게 되면 작업이 좀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뭐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 뷰 쪽에 그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쉐이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뒷면 설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이드로 가서 백페이스 세팅, 여기는 그 단일 컬러로 모든 뒷면은 단일 컬러로 싱글 컬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저는 이제 갈색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갈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환경 설정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 이미지에 맞춰서 포인트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여기랑 탄젠트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맞추기는 힘들고요.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완성이 됐네요. 자, 좀 바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F12를 눌러서 포인트를 해제한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자, 미러 할 때 살살 밀어야 됩니다. 세게 밀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가서, 자, 미러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 니어 스냅을 켜줍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그죠? 니어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대칭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지금 이런 어떤 용기의 형태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크 툴바를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두 번째 거를 이용을 하시고, 자, 그리고 중간 정도에다가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어 스냅으로 잡아주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끝에 다가가게 되면은 인트라고 뜨죠.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니어 스냅이 뜨는데, 여기와 수평 형태로, 여기에 수직 어떤 90도 형태로 이제 되기 위해서는,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커브는 라이트 뷰로 와서 여기에서 요 끝에 선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눌러서 그려주시고요. 자, 근데 커브가 상당히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F10을 누려서 자, 포인트를 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커브가 보통 우리가 아크를 그리게 되면은 F10을 눌렀을 때 보통 포인트가 이렇게 3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니어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인트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탑에서 그냥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 쪽에서 그냥 일단은 아크 형태를 그려주는데, 지금 여기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탑에서 작업을 하되 동시에 요 높이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끝쪽이 여기에 달라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F10을 누르면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포인트는 상당히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교하게 포인트를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커브 툴에 와보면 그 리빌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빌드 커브를 눌러주고, 자, 여기서 포인트 카운트를 적절하게 홀수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주고, 자, OK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탄젠트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5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요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이거는 포인트 스냅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켜 주십시오. 네, 니언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킨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 끝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여기서 갖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뒤로 빼면 정확하게 이렇게 탄젠트 형태로 이제 접점이라고 합니다. 탄젠트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끌어내리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여 끝에랑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그럼 요거를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인트라고 딱 뜨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를 잡고요. 자, 요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화살표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직접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다 얹어 놓고 그대로 좌측으로 뺍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여기다 올려놓고 그대로 아래 내려주십시오. 내려주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이드라인 선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인트라는 글자가 떠요. 그때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정확하게 이 수평이 맞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물론 얼라인이나 여러가지 이런 기능도 사용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런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뒤쪽으로 이제 빼서 단면의 형태를 그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고요. 물론 여기다가 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형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조금 더 직각의 형태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12를 눌러서, 자, 요거는 이제 해제가 됐고요. 요게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눌러주고, 자, 엔드 스냅으로 얘를 잡아서 이쪽 끝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자, 여기 이 도면의 이름은 레이어의 1번의 이름은 도면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 전구 아이콘을 잠시 끄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요 중간 부분도 원래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레일을 실행하시고, 자, 원레일, 그 다음에 투레일, 그 다음에 여기 섹션이 되는 건데, 지금 섹션이 지금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레일의 조건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이 서클을 잡고 스플릿을 이용해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브를 잡은 다음에 스플릿 선택, 그 다음에 라인 2개 선택, 그 다음에 엔터. 그럼 요거는 필요 없는 커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지우지 마시고 레이어 5번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그럼 여기의 이름은 커브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투레이를 실행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인테인 그 하이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도면도 꺼내 보니까 좀 함몰된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도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케이를 해버리면은, 네,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도 추가를 해서 네, 작업을 하고요.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네, 여기 하나가 필요하니까 자, 이미지도 불러오고 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네,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요. 자, F10. 자, 요 포인트 이 두 개를 잡아서 이쪽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자, 니어 스냅이 켜져야 되겠죠. 자, 니어 스냅을 큰 상태에서 그대로 두 개로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가 어페어런트 인트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일단은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 포인트 잡고 이렇게 네, 잘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 트랙을 잠시 끄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니어 스냅으로 이렇게 잡히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또 이렇게 한쪽만, 반쪽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커브를 이렇게 미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여기 그 탄젠트를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자, 일단은 요 가운데부터 그러면은 이 정도 올라오고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지금 이 검정색 라인이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같이 올라와야 되겠죠. 자,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얘도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트랙이 켜진 상태에서 갖다 놓은 상태에서 뒤로 빼고요. 자, 그럼 여기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로 달라붙어야 되니까 포인트 스냅을 또 켜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맞추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빼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생깁니다. 그죠? 예, 생기고 다시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올려놓고 계속 뒤로 빼면은 어느 순간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인트를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살 뒤 옆으로 빼면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네, 그때 여기에 그 인터섹션 네,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죠, 표시로.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맞춰 놓고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레이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이미지에 정확하게 100%는 맞추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감안하고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많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조금 안으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네, 그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투레일로 이제 한쪽 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메인테인 하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렌더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면이 뒤집혀서 그런데요. 이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그때 아까 옵션에서 그 싱글 컬러를 요 색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면의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이제 단면이 만들어졌고 이쪽으로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은 여기에 심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이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모델링 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심이 보이지 않게 이 커브의 어떤 그 포인트 개수를 그 아크와 어느 정도는 그 포인트 개수를 일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세제 용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